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자쌍 반발 원리입니다. 분자의 구조 파악하기도 추가요.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오늘은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니 먼저 공부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VSEPR이라고 불리는 전자쌍 반발 원리는 겉으로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최각에 위치하는 전자쌍들끼리는 서로 반발한다는 것이 대전제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서로 반발하는 전자쌍들이 가장 안정하게 위치하려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서로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에서 각각의 원자는 공유전자쌍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이니 이 공유전자쌍이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 원자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겠죠. 즉 전자쌍들의 위치로 분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자의 구조를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생긴 모양에 따라 직선형이나 구분형 등 이름을 붙여 표현하기도 하지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존재하는 주변 원자들 사이의 각도, 즉 결합각으로도 구조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BH2 같은 분자는 직선형이라고 이름 붙임과 동시에 결합각을 180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분자의 결합각의 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주어져 있는 BH2 분자의 결합각이 180도보다 더 작아진다고 가정하면 두 수소 원자가 서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공유 전자쌍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결합각의 크기는 전자쌍 간의 거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다시 얘기해보면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라 결합각이 최대한 큰 구조를 가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쌍 반발 원리를 사용해서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암모니아 분자를 예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준다. 우리가 구조를 알고자 하는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전자점식을 그리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주변에 몇 개의 전자쌍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몇 중 결합이 존재하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1단계는 다들 미리 공부하셨을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입체수를 파악한다. 입체수라는 개념은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긴 하지만 굳이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충분히 실용성이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입체수란 쉽게 말해서 중심 원자 주변에 존재하면서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덩어리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수인데, 보통 중심 원자 기준 주변 원자 수와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은 암모니아의 경우 질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소 3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으니 입체수를 4라고 결정해 주면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 CH2O의 CO 결합처럼 두 쌍의 공유 전자쌍을 사이에 둔 경우는 입체수를 몇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주변의 덩어리, 그러니까 원자 또는 비공유 전자쌍을 파악해보시면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만 존재하죠. 따라서 이 경우 입체수는 3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다중결합이라도 입체수를 판단할 때는 그냥 1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중결합 내에 아무리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더라도 어차피 이 둘은 떨어지지 못하고 붙어 있어야 하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다른 전자쌍에 의해 반발할 때도 함께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중결합이 단일결합과 완전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합시다. 아직 여기까지는 쉽죠? 세 번째, 입체수를 기준으로 기본 구조를 결정한다. 기본 구조란 중심 원자 주변에 모두 동일한 공유 전자쌍이 입체수만큼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로 제시해드린 암모니아로 설명해보자면, 원래 암모니아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지만 이것을 공유 전자쌍으로 가정하고 총 4개의 공유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찾으시면 그것이 바로 기본 구조라는 것이죠. 기본 구조는 주변을 어차피 동일한 공유 전자쌍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입체수에 따라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2인 경우,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두 공유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치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직선형 구조라고 이름 지으며 180도의 결합각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3일 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평면 정삼각형 구조를 가지는 것이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겠죠. 이때 결합각은 120도를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입체수가 4인 경우는 무슨 구조를 가질까요? 이 경우는 아까까지와는 약간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각형 구조를 가지면 된다고 말하기 쉽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차원이 아닌 3차원 입체죠. 따라서 입체수가 4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평면상의 구조를 가지지 않고 이런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정사면체라고 부르며, 이때의 결합각을 측정해보면 109.5도로 실제로 사각형 구조의 결합각인 90도보다 더 큰 결합각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선처럼 색칠되어 있으면서 점점 굵어지는 선은 평면을 기준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결합을 표시한 것입니다. 원근법을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로 이렇게 점선으로 굵어지는 선은 평면을 기준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결합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결합선입니다. 여튼 이런 원리로 입체수가 5, 6인 경우까지의 기본 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예시로 알아보고 있던 암모니아는 입체수가 4이므로 정사면체의 기본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기본 구조를 그리고 각각의 원자와 비공유 전자쌍을 위치시켜준다. 방금 전 단계에서 파악한 기본 구조를 뼈대로 그려주고 거기에 전자점식에서 존재했던 원자들과 비공유 전자쌍을 각각의 위치에 넣어주면 됩니다. 암모니아의 경우 중심 원자의 질소를, 그리고 주변의 4개의 자리에는 3개의 수소와 하나의 비공유 전자쌍을 넣어주면 되죠. 이제 거의 80%는 다 온 것 같네요. 다섯 번째, 비공유 전자쌍이나 다중결합이 존재한다면 VSEPR을 적용하여 기본 구조를 변형시킨 후 결합각을 파악한다. 열심히 파악했던 기본 구조를 변형시키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VSEPR 이론에서 전자쌍들이 반발한다는 내용은 사실 반쪽짜리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전자점식에서 배웠듯이 전자쌍의 종류에는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데 이 둘이 다른 전자쌍을 밀어내는 반발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공유 전자쌍은 전자쌍이 각 원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이므로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롭죠.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강하게 주변 전자쌍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때문에 당연히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결합의 경우도 비공유 전자쌍과는 원리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기본 구조를 구할 때는 어차피 다중결합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공유 전자쌍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입체수를 하나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다중결합의 전자 밀집도가 단일 결합의 전자 밀집도보다 더 높죠. 때문에 당연히 다중결합이 단일 결합보다는 더 강한 힘으로 전자쌍을 밀어내게 됩니다. 물론 대학교 화학에서 배우실 때는 S성질과 P성질이라는 개념을 꺼내셔야 하겠지만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예시로 돌아와서 암모니아의 경우 만약 공유 전자쌍만 4개였다면 평화롭게 정사면체를 만들고 끝나겠지만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 기본 구조에서 변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들을 더 격렬하게 밀어낼 테니 공유 전자쌍들은 비공유 전자쌍을 피해서 서로 좀 더 옹기종기 모여야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 정사면체에서 109.5도였던 결합각은 더 줄어들 겁니다. 대략 107도 정도로 줄어들죠.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구조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지워버린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을 함께 기본 구조에 포함시켜서 그러지만 사실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자쌍이므로 분자 구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 그려줬던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이 분자 구조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분자 구조에 영향은 미치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앞 단계에서 비공유 전자쌍의 역할로 분자 구조를 찌그러뜨린 후 역할을 다한 비공유 전자쌍을 지워주는 겁니다. 예시에 주어진 암모니아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 이것을 지워주면 결국 암모니아는 정사면체라고 하기엔 매우 높이가 줄어든 모양이 되어버리죠. 이것을 우리는 삼각뿔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쉽죠? 혹시 모르니 아주 빠르게 물 분자의 구조를 알아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린다. 둘째, 입체수를 파악한다. 이 경우 중심의 산소는 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로 총 4의 입체수를 가질 겁니다. 셋째, 입체수를 기준으로 기본 구조를 파악한다. 넷째, 기본 구조를 그리고 원자와 전자쌍을 위치시킨다. 여기까지는 암모니아와 과정이 완전히 동일하죠. 다섯째, VSEPR을 적용하여 구조를 변형시키고 결합각을 파악한다. 이 단계에서 보면 아까 암모니아에서는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어 107도까지 결합각이 줄어들었지만 물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므로 결합각이 더 줄어든 104.5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지워준다. 이 단계를 거쳐 비공유 전자쌍을 지워주면 물 분자는 이렇게 구부정한 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이 구조를 구분형 구조라고 부르며 이때 물의 결합각은 104.5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 구분형 구조가 평면 구조인지 입체 구조인지를 구분해보면 산소와 수소들이 전부 같은 평면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평면 구조라고 구분해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일 분자에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조금만 연습하면 수월해질 수 있지만 정작 분자가 조금만 커져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간단하게 아세트산을 기준으로 큰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자가 커질 경우 우리는 해당 분자의 각 원자들을 중심 원자로 해서 각각의 구조를 따로 파악한 다음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세트산의 경우 여기 보이는 탄소, 그리고 여기에 탄소, 그리고 이곳에 산소를 중심 원자로 해서 각각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원자들은 분자의 말단 위치에 붙어있으니 중심 원자로 놓을 수가 없죠. 우선 가장 왼쪽의 탄소를 먼저 확인해보면 3개의 수소와의 공유 전자쌍 3쌍과 COOH라는 거대한 그룹이 붙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대한 그룹이라고 해도 어찌되었든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는 한 쌍의 공유 전자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기 때문에 탄소의 입체수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탄소를 기준으로 3개의 수소와 COH 그룹은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COH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조에 무언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때문에 결합각은 정확히 109.5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근처의 각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탄소를 기준으로 보면 두 쌍의 공유전자쌍을 포함하는 이중결합과 OH가 연결된 공유전자쌍 한 쌍, 그리고 CH3라는 거대한 그룹이 연결된 한 쌍의 공유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본 설명에서 이중결합도 입체수를 1로 판단한다고 했고, 큰 그룹이더라도 한 개의 입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탄소의 입체수는 3이 되고 평면 삼각형의 구조를 기본으로 가져갈 겁니다. 물론 이중결합이 주변을 더 밀어내서 구조가 찌그러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결합각은 120도 근처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같은 방식으로 산소 주변의 구조를 파악하면 CH3CO의 거대한 그룹각 수소 1개, 그리고 루이스 구조식에는 그려지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 2쌍까지 입체수는 4가 되어 기본 구조가 정사면체가 될 것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므로 물과 비슷한 수준까지 결합각이 감소할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모두 지어주면 구분형의 모습으로 결합각이 104.5도 근처에서 나올 것을 예측 가능하죠. 결국 이것들을 종합하게 되면 이러한 아세트산의 전체 구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오늘은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길었으니 아우트로라도 짧게 하고 싶은데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니 다양한 분자들의 구조를 많이 그려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